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오늘 아침 서울에 첫 서리가 관측됐습니다. 이처럼 날씨가 점차 쌀쌀해지면서 이제는 미세먼지에 대한 논의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서울시는 12월부터 정화장치를 하지 않은 카센터 공회전도 단속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미세먼지에 대한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태입니다. 일상이 돼버린 미세먼지, 올겨울도 스스로 현명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10월 12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 헤드라인입니다. 중랑구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상생협의체를 마련하고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성북구 아파트 단지에 밤 10시 퇴근하는 경비원 근무제가 도입됐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 안정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소통과 협치를 약속한 강남구에 대해 강남구의회가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청사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주말 이태원 지구촌 축제와 강동 선사 문화축제, 송파구 한성백제 문화제 등 굵직한 지역 축제들이 가을 나들이 객을 맞이합니다. 중랑구의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상생을 위한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처음으로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현장에 김동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중랑구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상생을 위한 출발선에 섰습니다. 경쟁과 대립 대신 상호 협력을 위한 시도로 상생협의체를 구성한 것입니다. 이는 류경기 중랑구청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양측이 협력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전통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지원을 해나갈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대형마트도 이게 같이 또 우리 주민들의 어떤 그 소비 생활의 큰 그 축이기 때문에 같이 상생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찾는 그런 협의체로서 좀 작동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생협의체에는 지역 내 전통시장 7곳과 대형마트 6곳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지난 10일 상생협의체 첫 회의가 열렸는데 상생을 향한 양측의 온도차는 분명했습니다. 우선 전통시장 측은 지역 인구수에 비해 대형마트가 너무 많은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과거에도 상생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움직임이 있었지만 유명무실한 수준이었다며 보다 실질적인 상생 관계가 정립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썰물이 들어오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망가진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지 제대로 한번 하는 방향으로. 대신에 어느 시장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시장의 축제를 같이 한다든가. 우리가 좀 상생하는 모습은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형마트들이 조금 너무 우리를 홀대하지 않나. 어차피 상생하기로 했으면서 그런 부분에서 참 섭섭하다는 말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에 대형마트 측은 본사의 방침을 따라야 하는 지역 점포이기 때문에 전통시장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상생을 위해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입장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이제 저희 점포에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뭐 이런 것들은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많은 것들을 뭐 도움을 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많이 좀 협의를 해드리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편하게 좀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생협의체 위원으로 참여한 전문가들은 상생 관계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너무 틀려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싸합니다. 소비자를 어떻게 우리가 끌어모을 것인가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힘이 부족한 것은 대형마트에서 좀 뭐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지원을 해주고 이게 상생이지. 협의체 구성을 통해 상생의 첫 단추를 채운 중랑구의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여전히 입장차는 존재하지만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상생 발전을 위한 움직임은 시작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24시간 근무 후 퇴근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은 휴게 시간에도 쪽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성북구는 경비원들의 밤샘 근무를 없애는 방안을 도입하고 나섰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성북구 기름동의 한 아파트. 이곳에서 3년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태아 씨는 최근 새로운 근무 방식을 제안받았습니다.
그동안 오전 6시에 출근해 24시간 근무 후 퇴근해 왔는데 이달부터 오후 10시면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된 것. 사실 처음엔 밤샘 근무가 사라지면서 월급이 줄진 않을까, 혹여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시행되고 나서 주민들로 하여금 아직은 뭐 별 그렇게 큰 그 민원이 생긴 건 같지 않아서 참 다행스럽다 생각하고, 뭐 우리 경비들도 저녁에 일찍 나가게 되니까 그 점도 굉장히 좋아하고. 성북구가 심야 휴게 시간에 좁은 초소나 휴게실에서 쪽잠을 자야 하는 경비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나섰습니다. 관내 아파트 3곳을 대상으로 경비원들의 밤샘 근무를 없애는 방안을 도입한 것. 예를 들면 기름뉴타운 8단지의 경우 모두 14명의 경비원이 2개조로 나뉘어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명이 24시간 근무 후 교대하는 방식. 하지만 이달부터 7명 중 5명은 오후 10시에 퇴근하고 당직자 2명만 남아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밤샘 근무 후 퇴근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근무 방식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비원들의 고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으로 경비원을 해고하거나 무급 휴게 시간을 늘리는 편법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무 시간을 줄여 월급 인상폭을 다소 줄이는 것이 경비원의 고용 불안과 입주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란 겁니다. 휴게 시간을 지금 현재 10시간을 돼 있는 거를 뭐 안 올려주려면 한 11시간 쉬어라. 1시간 주니까 월급이 안 올라갈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10점 몇 % 올라간다 치더라도 내년에 우리는 뭐 다는 100% 반영을 못해도 우리는 거기에 한 반 이상은 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 경비원들의 근무 형태 개선으로 고용 안정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혜지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강남구청과 강남구의회가 소통과 협치를 약속하고 출범한 지 100여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와 관심뿐이었을까요? 의회 구정질문에서는 민선 7기의 목표와 비전, 소통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강남구의회 출범 이후 3번의 공식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바라본 강남구 행정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 묻습니다. 먼저 뉴 디자인 시대를 열겠다며 시작한 새 강남구청장의 철학이 예산에 반영됐는지 의문을 던집니다. 최근 편성된 추가 경정 예산안에서 강남구 CI 개발이나 도시 모형 제작 외에 변화를 위한 철학이나 방향성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게 이유입니다. 아직도 구청장은 지난 추경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이른바 실수 재개만을 하고 있는 단계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구청장으로서 철학이나 방향성이 담긴 사업을 모두 편성하기에는 시간적, 예산적으로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1일부터 10월 8일까지 진행한 외부 회계 감사 결과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일부 집행부 직원들의 자의적 해석 또는 전임 구청장과의 근원에 따라 그 처분이 달라질까 하는 우려에서 감사 과장과 감사과 직원들에게 징계를 위한 감사가 아니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만든 감사를 하도록 이미 주문한 바 있습니다. 정책을 제시하는 뉴 디자인 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구청의 뉴 디자인 추진반의 설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중차대한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 사전에 우리 의회와 협치가 부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구정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구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원활한 소통으로 강남구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비전과 소통을 묻는 구정 질문은 강남 발전을 위한 청사진과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마무리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혁배입니다. 오늘부터 용산공예관 가로수길에서 아트마켓 행사가 열립니다. 전통과 현대 공예품 등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서울 곳곳에서 열리는 주말 축제 정보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장에 지금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저는 지금 용산공예관 가로수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우선 오늘 열리고 있는 아침마켓 행사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아침마켓 행사는요, 공예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네. 다양한 디자인과 다양한 공예와 디자인 제품, 그리고 볼거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문화의 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용산구에선 지난 7월에 이어서 두 번째 열리는 행사입니다. 예. 자, 이 기자 뒤로 이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부스가 좀 보입니다. 어떤 것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까? 네, 현장에는 총 40여 개의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예. 우선은 전통과 현대 공예존에선 작가들이 만든 공예 디자인 제품 500여 종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나정과 매듭, 도예, 칠보 등 제품 종류도 다양하고요. 맘키즈존에선 용산 맘카페 회원들을 중심으로 벼룩시장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행사는 오늘부터 3일간 11시부터 20시까지 운영된다고 하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도 이 축제 계절을 맞아서 이 주말 서울 곳곳에서 축제들이 개최되죠.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축제 두 개를 소개해드리면요. 네. 아치마켓 행사 기간과 맞물리는 이태원 지구촌 축제와 강동 선사 문화축제가 있습니다. 우선 이태원 지구촌 축제는 오늘 13일과 14일 양일간 열립니다. 행사는 14개국의 외국 대사관이 참여하는 지구촌 퍼레이드를 비롯해 음악 공연과 DJ 파티, 비보이 배틀 등이 준비되어 있고요. 예. 축제 거리에선 저렴한 가격에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음식점도 운영됩니다. 다음으로 강동선사 문화축제는 오늘 오후부터 이번 주말까지 행사가 이어지는데요. 대표적으로 선사 수망 등 점등식과 원시 대탐험 거리 퍼레이드, 구준혁과 함께하는 선사 가족 춤파티, 그리고 폐막 행사로 불꽃쇼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예. 이번 주말엔 가족들과 함께 축제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용산공예관 가로수길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공예품을 만나보는 용산구 현장과 주말 지역축제 소식 살펴봤습니다. 용산구 연결해봤습니다. 어제 오후 2시 10분쯤 성북구 정릉동의 한 도로에서 의료 폐기물 수거 차량에 실려있던 염산추정 화학물질이 누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37살 김모 씨가 화학물질 가스 흡입이 의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화학물질이 담긴 용기 뚜껑이 파손돼 내용물이 누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30분쯤 북한산 용안문 인근에서 70대 남성이 산행 중 골반 등을 다쳐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70대 남성이 등산 중 발이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아침 7시쯤 성북구 정릉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건물 일부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7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은 2층에 피워놓은 모기향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옛 경의선 철길을 따라 공원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선형의 숲 2단계 구간이 개장하면서 공덕에서 시작된 공원이 성산동과 상암동 인근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경의선 철길 옆으로 선형의 녹지대가 들어섰습니다. 짤따랗게 놓인 철로와 플랫폼을 연상시키는 파고라. 인근에는 아이들을 위한 케이블 놀이기구도 갖췄습니다. 그냥 뚝이었었죠. 그냥 뚝이었었다. 바뀌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좋죠. 우리는 옛날에는 그냥 숲이 저게고 좀 안 좋은 경치였죠. 근데 지금은 깨끗해서 맑고 공기가 맑아 보여서 참 좋아요. 경의선 선형의 숲 2단계 구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동교부터 성산자동차 운전전문학원 사이 500m 구간으로 면적은 13,000여 제곱미터. 철도 유휴부지로 112년 동안 방치돼 무단 경작과 쓰레기 무단 투기로 몸살을 앓았던 곳이 공원으로 재탄생된 것입니다. 철도 시설공단과 사용허가를 받기 위해서 2년 동안 계속 끈질기게 회의도 하고 좀 어렵게 해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숲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장송 등 31개종 14,000여 그루의 나무가 식재됐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봄, 가을로 꽃잔디를 비롯한 수백 종의 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마포구는 선영의 숲 2단계 구간 완공과 함께 100만 그루 청정숲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자투리 땅에 나무 심기 등 26개 사업을 추진해 지역 내 600여 곳에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약 10톤 이상의 저감 장치를 하는 것과 같고요. 자동차, 경유차의 6,660대 분량의 매연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포구는 짜투리 땅이라도 찾아서 계속해서 나무 심기 사업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100만 그루 공기청정숲은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진행되며 이를 위해 총 316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서연입니다. 세계 12개 도시의 식물을 관람할 수 있는 서울식물원이 임시로 문을 열었습니다. 공원과 식물원이 결합된 보타닉 공원으로 면적이 50만 4천 제곱미터, 여의도 공원의 2.2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세계 12개 도시의 식물을 관람할 수 있는 서울식물원이 개방됐습니다. 공원과 식물원이 결합한 형태로 축구장의 70배 크기인 50만 4천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서울식물원은 크게 열린 숲과 주재원, 호수원, 습지원 등 4구역으로 구성됐습니다. 온실과 교육 문화 공간이 위치한 식물문화센터에는 케이프타운, 하노이 등 세계 12개 도시의 식물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식물원은 현재 식물 3,100여 종을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8,000종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내에서도 보기 힘드신 규모의 또 모양의 형태의 그런 온실이 굉장히 특징인데요. 이곳에서는 어린이부터 청년 그리고 어르신까지 그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으로 그 식물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잔디광장 등이 있는 열린숲과 수변공원은 공원 형태로 24시간 개방되며 식물문화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관람 이외에도 여러 가지 체험 전시관과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으며 10월 한 달간은 주말마다 공연과 마켓, 패션쇼 등 다양한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에 서울 시민에게 처음으로 개방된 서울식물원은 앞으로 6개월간의 임시 개방을 거친 후 내년 5월 정식으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송지연입니다. 강동구 암사동에는 수천 년 역사를 자랑하는 선사 유적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인 만큼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도 매년 열려왔습니다. 올해 열릴 강동 선사 문화축제에는 어떤 행사들이 준비됐는지 박영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23회 강동 선사문화축제가 서울 암사동 유적에서 열립니다. 축제 첫날인 금요일엔 풍물놀이패의 길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강동군의 17개 동 주민들이 장기를 겨루는 경연대회와 암사동 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원하는 희망의 빛으로 점등식이 열립니다. 둘째 날인 토요일엔 암사육 사거리 일대에서 마술을 주제로 한 더 마트쇼 퍼포먼스와 보디빌딩 쇼가 이어집니다. 저녁에는 원시인들과 주민이 함께하는 거리 퍼레이드와 가수 구준엽의 디제잉으로 진행되는 선사가족 춤파티가 열릴 예정입니다. 축제 마지막 날인 일요일엔 강동구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청소년 동아리 경연대회가 열리는 한편 폐막을 기념하는 대규모의 불꽃놀이도 진행됩니다. 금요일과 일요일엔 세시봉 김세환과 남진, 임창정, 김연자 등 가수들의 피날레 공연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80개 부스에서 한 120여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거든요. 이 선사시대인들이 같이 생활했던 것들을 저희 주민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마련을 했습니다. 선사시대 유물 속에서 역사 속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강동 선사문화축제는 오는 14일까지 서울 암사동 유적에서 열립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 송파구 잠실 종합시장 부지에 역세권 청년 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어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었던 해당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사업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에 주상복합 건물을 지어 지하와 지상 저층에 판매 시설을 입점시키고 그 위로 청년 주택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말이면 해당 부지 인근에 9호선 삼전역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오늘 16일부터 30일까지 모든 자치구에서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 서울시는 4만 마리를 접종할 수 있는 예방 백신을 무료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각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해 시술료 5,000원을 내면 광견병 예방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광견병에 걸린 동물에게 물리면 상처를 통해 병이 전파되며 치사율이 높은 만큼 가정에서 기르는 3개월 이상 된 개와 고양이는 반드시 광견병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무료 접종 가능 병원은 120 다산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성북구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211만 3천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9.2% 인상된 금액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보다 21.1% 높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성북구가 출연하거나 출자한 기관의 근로자와 민간 위탁 근로자 등에게 적용될 방침입니다. 한편 성북구는 사회 양극화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시행해 왔습니다. 오늘 다양한 축제 소식 전해드렸죠. 이번 주말이 축제의 절정이라고 할 만큼 거의 모든 자치구에서 축제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매년 심해지는 폭염과 한파, 미세먼지 때문에 며칠 안 되는 바깥 활동하기 좋은 시기라는 뜻일 겁니다. 이번 주말 가족과 연인과 바깥나들이 계획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